쇠퇴한 원주 지역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여건에 맞게 주민들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어 구도심 문제 해결에 물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는 비대면 비접촉 관광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홍천에 있는 가리산 자연휴양림 일부 시설은 한 달치가 벌써 매진됐습니다. 지난 한 달간 원주권역의 최대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에서 시민들의 관심이 특히나 높았던 원주권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영월군이 강원 남부권 핵심 도시로서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취임 2년을 맞은 최명서 영월군수를 만나 후반기 군정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과테말라에서 귀국한 확진자의 딸과 어머니가 평창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일 과테말라에서 자녀 2명과 귀국한 A씨는 입국 다음 날 경기도 김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함께 귀국한 자녀들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와 2일부터 평창에 있는 A씨 부모 집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자녀 2명 중 1명과 A씨의 어머니는 자가격리 해제 전 14일에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보건당국은 방역을 강화하고 접촉자 동선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1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나 내년도 국비 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강원 인천 예산정책협의회 자리로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춘천 출신 허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여러 주요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참여해 강원도의 핵심 현안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제천 삼척 고속도로 건설과 레고랜드 관광 인프라 조성, 홍천 용문간 철도 SOC 예산 확보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폐광지역 특별법 연장과 지난해 발생한 속초 고성 산불 피해민 지원 방안 등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네, 쇠퇴한 도시가 살아나도록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의 여건에 맞게 추진돼 관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원주 구도심 도시재생도 본격화되고 있는데 공동화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앙선 철도가 마을 전체를 관통하는 원주시 봉산동. 상가가 밀집한 중앙동과 붙어 있어 90년대만 해도 인구가 12,000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신시가지 개발로 도시가 확장하면서 지난달 기준 봉산동의 인구는 8,400명으로 급감했습니다. 그간 원주시가 인구 35만 도시로 성장한 것에 비하면 급격한 쇠퇴가 눈에 띕니다. 이 철등로매로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가고 집 저보 보상받아가지고 이사를 가고 그래가지고 거가 많이 비었어요. 이제. 동사무실 여기 있고 뭐 경찰서도 있고 여기 다 세무소가 또 여기 있었잖아요. 이런 가운데 봉산동을 다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이 이달 착공합니다. 가장 먼저 주거 환경이 취약한 어르신을 위해 원룸형 임대주택이 지어집니다. 이를 위해 건축자재 후원과 집짓기 자원봉사 참여를 약속하는 업무 협약도 체결됐습니다. 네, 봉산동 사업 대상지에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신축하는 어르신 쉐어하우스에는 어르신들이 이제 좀 거주하기 어려우신 분들, 이제 취약계층 분들이 이제 저렴하게 임대해서 살 수 있는. 점차 인구가 빠져나가는 중앙동, 학성동 등 주변 구도심 재생 사업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중앙동은 전통시장 등 상권 활성화와 편의시설 확충, 학성동은 성매매 직결지 철거를 통한 주거 환경 개선이 골자입니다. 구도심만이 가지는 문화관광 자원을 발굴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됩니다. 연말이면 철거되는 중앙선 폐선 부지는 9km 바람길 숲으로 조성돼 4계절 관광지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여기에 인근 중앙동과 연계해 역사 발자취 투어 프로그램도 개발됩니다. 원주시는 최근 재정비를 마친 강원 가면과 시민문화광장으로 탈바꿈할 원주 역사 등을 역사 관광 코스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중앙동, 학성동, 봉산동이 잘 어우러지면 생기 넘치는 그런 도시재생 사업으로 구도심이 활성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주도해 주민이 필요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구도심이 활기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는 비대면 비접촉 관광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이로 인해 전국 각지에 있는 자연휴양림들이 휴가철 큰 인기라고 합니다. 실제 새롭게 단장한 홍천-가리산 자연휴양림 일부 시설은 한 달치가 벌써 매진됐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깊은 산속 계곡을 따라 오두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한 칸짜리 오두막 안에는 샤워장과 주방 시설까지 갖췄습니다. 홍천군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최근 개장한 홍천군 가리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연휴양림이 임시 폐쇄되자 숙박시설들을 새롭게 단장한 겁니다. 지난 3일 폐쇄 조치가 해제되자마자 가리산 자연휴양림 오두막 21개 모두 다음 달 중순까지 모든 예약이 완료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는 비대면, 비접촉 관광지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휴양림의 또 다른 시설인 지바이어와 서바이벌 등으로 구성된 레포츠 파크 운영은 여전히 중단됐습니다. 가리산 자연휴양림은 서울에서 1시간 3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데다 이름 그대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어 수도권 캠핑족 사이에서도 입소문을 탔습니다. 산도 좋고 산도 좋고 여기 사무실 뒤로 올라오면 잣나무 숲이 한 30분 쭉 걸어 올라가요. 좋고 다 좋아요. 그래서 해마다 일로 와요. 특히 산림청이 선정한 한국의 100대 명산 중 1번인 가리산에 조성된 휴양림인 만큼 등산 코스 역시 전국 최고 수준으로 꼽힙니다. 홍천군은 가리산과 천년고찰 수타사, 나랏꽃 무궁화 공원을 꼭지점으로 하는 고품격 산림 휴양 삼각벨트 조성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이 건강 놀이터 홍천이라는 이제 비전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가리산과 그리고 공작산 생태숲 그리고 무궁화 수목원이 이제 조성이 잘 돼 있는데요. 그렇게 삼각벨트를 만들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산림 자원을 보유한 홍천군. 이를 활용한 대한민국 대표 건강 놀이터가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춘천 캠핑페이지 오염 재검증에 민간 검증단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선거구 허영 국회의원은 15일 이를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자치단체장이나 시민단체가 기준치 이상의 잔여 오염물 재확인을 이유로 재검증을 요청할 경우 환경부 장관은 재검증을 하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또 이를 위한 민간 검증단에 해당 자치단체장과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가 들어가게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네, 미니대담 이번 시간에는 민선 7기 취임 2주년을 맞은 최명서 영월군수를 만나봤습니다. 강원 남부권 핵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문화도시 조성 등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김선아 기자입니다. 네, 미니대담 이번 시간에는 최명서 영월군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군수님 벌써 이 민선 7기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좀 그동안의 2년 성과를 좀 먼저 돌아보고 싶은데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살기 좋은 영어를 만드는 그 틀을 갖추는데 어느 정도 기반을 구축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우리가 강원도 내 최초의 지역 화폐 별빛 고금 카드 도입해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그 틀을 쌓았고, 다음은 이제 그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이런 걸 우리가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라고 해서 강원랜드하고 제휴해서 정말 자산 가치 탄탄한 그 스타트업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이제 영월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틀을 갖췄고, 또 이제 드론 시티로 도약하기 위한 완전한 어떤 그 기반을 구축했다고 할까요? 드론 공역 지정돼 있고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 준공이 되면서 드론과 관련된 요즘 이제 각종 그
시험 사업들이, 실증 사업들이 우리 영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드론을 새로운 산업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대두되고 있는 드론 택시, 그런 것도 조만간 우리 영월에서 테스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영월군의 앞으로의 인연에 대한 좀 주민들의 기대도 클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 좀 탄력을 붙여서 추진하실 현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업 유치 같은 걸 통해서 완전한 일자리를 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 특히 이제 청정 프로젝트라 그래서 청년들이 정착하기 좋은 환경 만드는데 이제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청년들의 주거 문제, 청년들의 놀자리,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다양한 시책들을 만들어서 개발해 갈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통 인프라, 우리 이제 강원 남부권이 가장 어렵게 안고 있는 문제, 고속도로 제천 영월이죠. 제천 삼척입니다. 제천 삼척 가는 고속도로 문제, 태백선에 고속열차를 도입하는 문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시적으로 정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시화시켜 나가는 일이 앞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영월군이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또 하나의 해법으로 문화도시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문화도시는 이제 그 우리 영월 국민들의 내발적 그런 어떤 성원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제 국민들하고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습니다. 또 국민들의 그 워킹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주실 분들하고 계속 미팅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계획에 반영하고 그래서 7월 말에 우리가 이제 그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위한 영월군의 계획을 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건 영월다움 또 영월의 이야기를 문화로 풀어가는 것. 그런 쪽에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고요. 지정 신청이 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현장 점검이나 이런 때 적극적으로 잘 대비해서 문화도시로 꼭 지정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문화도시의 지정 여부와도 관계없이 문화도시는 우리 영월 국민들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문화로 품격 높은 그런 영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영월이 이 외에도 뭐 제천 삼척 고속도로 건설이나 폐특법 문제 같이 정부나 강원도와 같이 좀 협력을 해야 되는 현안들이 좀 쌓여 있잖아요. 네. 이거는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가요? 그건 이제 제천 영월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이제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충청북도도 같이 협의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고요. 제천 영월이 이제 그 BC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하면 제천 삼척으로 재구조화해가지고 도전하는 문제 그런 걸 지금 이제 강원도, 충북도 또 저를 비롯해서 태백 정선 삼척의 시장 군수님들하고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고요. 태백선 고속열차 도입하는 문제는 이미 이제 그 관계부처 또 이제 그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또 우리 지역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하고 협의해서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명석 영월군수와 함께 그동안 영월군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G 헬로비전이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최신 언론 기사를 분석해 이 대중의 관심이 특히나 높았던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오늘은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원주권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홍승현 기자입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 LG 헬로비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팀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개발해 분석한 원주권 주요 키워드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키워드는 부동산입니다. 아파트, 혁신도시 등도 주요 단어로 꼽혔는데요. 최근 정부의 고강도 대책과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주 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밝힌 지난달 원주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억 4,900만 원대로 연중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미분양도 빠른 속도로 줄어 최근 원주는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 주요 언론사에는 원주권 부동산 시장 흐름을 주목하는 기사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흐름이 외지 투자자층 유입에 따른 결과인 만큼 투기성 수요를 견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분양권 투자는 전매만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입주 때까지 봤을 때 장기적으로 이 피가 붙어가는 분양권 전매만 하는 거고, 나중에 입주했을 때 그 가격에 오름이 있다면 입주하는 우리 원주 시민들이 높은 가격에 임대를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고. 아파트값 상승, 미분양 해소 흐름을 보이고 있는 원주 부동산 시장. 이제는 안정화될 수 있을까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관광지 그리고 관광객이 눈에 띄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감염증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을 드러내는 단어들도 보입니다. 코로나19로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강원도 관광지는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평창군은 여름 대표 축제인 더위사냥 축제에 이어 가을에 열리는 백일홍 축제도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횡성 토마토 축제, 원주 복숭아 축제 등 여름에 열릴 예정이었던 지역 축제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관광객 발길이 끊기자 축제를 준비하던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휴가철하고 축제 때가 제일 성수기죠. 좀 많이 안 좋죠.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축제가 취소되니까 저희도 많이 안 좋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강원 관광산업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강원랜드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 하루 평균 방문객만 8천여 명에 이릅니다. 강원랜드는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휴장을 결정한 이후 5개월 가까이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휴장으로 강원랜드가 본 영업 손실은 5천억 원에 달합니다. 무엇보다 강원랜드 휴장이 지역 상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상황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요 강원랜드 문 열어야 조금 있는데 강원랜드 바라고 사는데 거기 문 닫아 놓을게 뭐 이래갖고 하루 종일 있어도 문만 열어놓지 한 개 팔리지도 않아. 지금 여기는 뭐 랜드 아니면 사람이 들어올 사람이 없잖아. 물건 해놓으면 반찬이고 뭐고 일단 다 버려야 되고 안 할 수는 없고. 여기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명 폐특법이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있어 지역사회의 고민이 더 깊은데요. 강원랜드를 둘러싼 여러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시재생, 주차장 등 시민들이 지역의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언론 기사에 나온 주요 키워드를 통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산적한 문제들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강릉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의장 선출 무효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지난 1일 밤 개의한 강릉시의회 임시회는 무효이며 선출된 시의장의 직무를 정지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신청서에 담았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당초 이야기했듯이 의장 선출 과정에서 지극히 상식에 뛰어넘는 그런 행위로 하여금 의장 선출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그리고 시민들의 상식에 기반한 판단을 받고자. 앞서 강릉시의회는 지난 1일 민주당 의원 9명을 제외한 무소속과 미래통합당 등 보수진영 의원 10명만 참석한 가운데 야간 본회의를 열어 10분 만에 무소속 강희문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망상해수욕장 등 동해 지역 해수욕장 6곳이 15일 문을 열었습니다. 동해시는 이날 해수욕장을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40일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망상과 추암 해수욕장은 출입문을 5곳으로 제한했고 해수욕장에 들어오는 사람 모두 체온 등 확인 이후 손목에 안심밴드를 부착합니다. 동해시는 마을 해수욕장에도 발열 체크와 거리 두기, 방역 소독 등 방역 지침을 강력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화천군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주둔 중인 군부대의 향토 기업을 우선 이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화천군은 최근 최문순 군수와 주둔 군부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의 계약과 지역 내 입찰 규모를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연말까지 지역 내 입찰 기준 금액을 2배가량 늘린 국가계약법 한시적 특례에 지역 업체를 배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